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빠른 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풀이를 잘 쓰면요, 자, 잘 쓰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빠른 풀이는 수학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잘못 쓰면, 빠른 풀이를 잘못 쓰면은 수학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래요. 자, 다른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보다가 중간에 간둬도 본 데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빠른 풀이는 잘못하면은 수학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안 본 것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정확히 빠른 풀이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빠른 풀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보면은 자, 원리를 정확히 알고 쓰자. 빠른 풀이를 할 때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학의 목표는 뭐냐면 자,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자,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응용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자, 이게 수학의 가장 큰 목표인데 자,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른 풀이만을 알면은 자, 그거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자,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수학이 재미없어지고 흥미를 잃게 되고 끝없는 학문이 돼요. 수학이. 그래서 수학을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리를 모르면은 자, 모르는 거는 빠른 풀이를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원리를 모르면은 자, 빠른 풀이를 하지 마세요. 자, 아는 것만, 원리를 아는 것만 빠른 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빠른 풀이는, 자, 계산력을 키운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빠른 풀이를 배우게 되면은, 자, 이 문제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왜 내가 힘들게 저 귀찮은 계산을 다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력을 키운 상태에서 빠른 풀이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 볼 땐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풀이를 잘 몰라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빠른 풀이를 잘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은 시간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학교 때가 되면은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벌써 계산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빠른 풀이를 배워서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빠른 풀이를 하지 말고요. 계산력이 부족한 학생은 일단은 계산력을 키운 후에 그 다음에 빠른 풀이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효율을 따져 하나씩 늘려나가자. 자, 효율을 따져서 하나씩 늘려나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빠른 풀이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식을 쓸 때는 그만큼의 어떤 이득을 보겠죠. 근데 자, 공식을 외웠는데 이 외운 공식을 잘 안 써요. 가끔 한 번씩 써요.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쓰는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면은 자신감 있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자주 쓰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또는 빠른 풀이를 이용해서 외워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빠른 풀이는 학생마다 다 틀려요. 빠른 풀이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자, 학생별로 다 달라요. 자, 학생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의 실력을 알고 하면 좋은데, 그 학생들이 어디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보통,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상 학생들은, 자,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어디까지 빠른 풀이를 하면 되고, 만약에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 여기까지만 빠른 풀이를 배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빠른 풀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도 얘기. 19단까지 외운다. 그럼, 나 수학 못하는 이유가 19단까지 몰라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쵸?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은, 인도의 그 19단,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3 곱하기 12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12, 이렇게. 자, 빠른 풀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요. 자, 2하고 13하고 더해서 1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와 3을 곱한 6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신기해 보이죠. 그쵸? 와, 저런 풀이가 있나? 근데 이거 원리를 모르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자, 이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해드리고 원리를 알면은 저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한번 느끼실 거예요. 자,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특징이 뭐냐면 앞에가 다 12자리가 1이에요. 1. 자, 1이면 이렇게 돼요. 이게 곱셈 공식 또는 전개. 그러니까 10 플러스 자 1이 자리가 A라고 할게요. A. 자, 그리고 10 플러스 B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를 전개해보면, 자,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되고요. 10 곱하기 B, 10B고, A 곱하기 10 하면 또 10A니까, 이거 10으로 묶어보면은 10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B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요거를 그냥 쓴 거예요. 자, 보시면 요 100에 해당하는 거, 여기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100. 자, 그 다음에, 자, 1이 자리 숫자 두 개를 더해서, 자, 두 개를 더해서 10을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 곱한 거, 1이 자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쓰는 거 제가 맨 처음에, 자, 13하고 2하고 더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한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같이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계속 100 나오니까, 요 1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번에 공식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알고 있으면은 뭐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죠. 자 있겠는데 첫 번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외우고 있는 것은 자, 의미가 없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면 자, 원리를 알고 나서 그걸 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3, 12가 아니라, 큰 거, 67, 자, 67 곱하기, 40, 뭐, 8 해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에 있다고 쳐보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가 않아요. 자, 얘를, 만약에 저것처럼 하면은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4, 6, 24. 24 두 칸 띄우고 24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로 곱한 것끼리 더해줘야 돼요. 4, 7은 28과 6, 8은 48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12자리 계산한 거예요. 12자리. 더해보면은 6,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자리니까 여기가 7, 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위 자리가 7, 8은 56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되고요.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자, 이 계산 편한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일반적인 곱셈 공식, 곱셈 하는 방법처럼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앞에가 여기가 1일 때는, 자, 1일 때는 좀 편하겠지만, 지금처럼 숫자가 1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 그쵸? 인도가 왜 19단까지만 있냐 이거예요. 19단. 왜 1위 자리가 10? 요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해놓은 거고요. 그 이상은 잘 안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1인 것들은 그냥 곱해도 계산이,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곱하는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한 1초 차이 날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효율인데, 자, 예를 들어 두 자리 곱하기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하는 경우가
처음에 계산 연습할 때는 많이 있겠죠. 계산을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면은 이거 할 일이 없어요. 거의. 이 정도 큰 수 곱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 문제 한 100문제 풀어도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가지고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두 개 띄워야 되는데 실수로 여기 이사를 어디다 쓰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는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수학에서 또 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자, 41 곱하기 39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있을 때,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특수한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쉬운 방법이 있으면, 푸는 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자, 요거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다 교과 과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요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40 더하기 1 이렇게 곱하기 39는 40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곱셈 공식. 자, 여기에서 40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4, 46, 1600 빼기 1 해서 1599 이렇게. 그쵸?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특수적 풀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것들은 특징을 잡아서 푸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벌써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다 배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돼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 보면은 그것도 빠른 풀이에요. 뭐 나머지 정리 이런 것도 다 빠른 풀이에요. 우리가 벌써 빠른 풀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배우고 있는데 그럼 아까처럼 그런 거 왜 안 가르치냐 이거죠. 그런 거는 뭐 크게 효용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할 사람들은 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설명을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빠른 풀이의 10가지. 자, 빠른 풀이의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자,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풀이의 10가지 무엇이 있나 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숫자나 계산법을 외운다. 자, 빨리 읽을게요. 두 번째. 항등식 수치 대입을 이용한다. 세 번째, 부정방정식 수치 대입을 이용한다. 네 번째, 함수를 이용한다. 다섯 번째, 성질을 이용한다. 특히 이제 도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특수적 풀이를 이용한다. 일곱 번째,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한다. 여덟 번째, 방향성, 숫자에서 문자 쪽으로. 쉬운 쪽에서 좀 복잡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치환 이용을 한다. 자, 열 번째, 감각적으로, 극한을 이용한다. 이 10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빠른 풀이 첫 번째요. 자, 숫자 계산법 외우기. 자주 쓰이는 숫자나 계산법은 암기하자. 간단한 계산은 암산으로 하자입니다. 첫 번째, 삼각비. 삼각비. 자,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자, 이건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 요 1대 루트 3대 2. 자, 요거를 순서를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1대 루트 3대 2. 크기 순서예요. 2가 빗변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외워야지만이 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꾸로 외우면은 이 루트 3이 빗변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요. 여기 1이고요. 여기가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요 제일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보고, 자, 만약에, 자, 여기가 주어지면 그냥 2 곱하고 루트 3을 곱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쪽이 주어지면 루트 3으로 나누면은 요 길이가 구해지고요. 자, 만약 이쪽이 주어지면 2로 나누면 이쪽이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자, 나머지를 구해가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이쪽 길이가 5다. 안 떨어지는 것들이요. 5다. 그럼 이쪽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얘를, 자, 이쪽을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작은 거. 자, 루트 3으로 나눕니다. 루트 3분의 5 이렇게 되고요. 자, 필요하면 유료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2를 곱해서 루트 3분의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지만이 안 틀리고 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계산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루트 계산하는 거. 자, 이 제곱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곱수. 자, 예를 들면 12가 있으면 12는 자 제곱수가 4죠. 제곱수라는 게 자,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12를 제곱수 곱하기 어떤 수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4, 3, 12. 자, 그러면 이 제곱수 4는 루트 바깥으로 바로 이렇게 2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루트 3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루트 안에 분모가 자, 루트 안에가 있고 이 분자가 있는데 숫자가 똑같은 경우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자, 요게 우리가 보통 유리가 하면 루트 2, 루트 2 곱해가지고 2분의 2루트 2에서 약분해가지고 루트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똑같을 때는 루트 2분의 2는 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6이 있어요. 자, 루트 2분의 6이 있을 때 6을 3 곱하기 2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루트 2분의 2는 바로 그냥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답이 3 루트 2.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보면요. 만약에 자, 루트 18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9 곱하기 2가 되겠죠? 9, 2, 18. 그러면 3 루트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루트 3분의 한 6이 있다. 자, 얘는 2 곱하기 3이죠? 그럼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리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우일수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2의 10승은 1024. 그 다음에 5 팩토리얼은 120. 자, 이런 것도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뺄셈 할 때, 우리가 뺄셈 할 때도, 조금만 암산을 하면은, 자, 앞에서부터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7243 빼기, 2718.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보통 우리가 뒤에서 2개 빼잖아요. 못 빼면은 여기서 하나 내려와서 10으로 내려와서 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쓰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어차피 자 이 왼쪽부터 쭉 쓸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7에서 2를 빼요. 그럼 5죠. 자 근데 5인데 이 뒤쪽 줄만 자 잠깐 보는 거예요. 뒤쪽 줄을 잠깐 봐서 만약에 이쪽이 더 크다 하면은 자 7에서 2 뺀, 자, 5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 작은 4를 써요. 이렇게. 하나 작은 4.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12. 그러면 10에서 7을 빼면 3이 되고, 3과 2를 더하면 5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를 잠깐 보는 거예요. 이거 크니까 그대로 5를 쓰면 돼요. 이렇게 5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4에서 1을 빼면 3인데, 자, 뒤를 잠깐 보니까 뒤가 더 크죠, 이쪽이? 그러면은 3이 아니라 2를 쓰는 거예요. 2. 이렇게. 그리고 그 10에서 8 뺀 2에서 3 더하면 5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여기 맨 처음부터 들으면 좀 복잡해 보여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계산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자 배워두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뭐 6, 3, 7, 2 이렇게 있고요. 빼기. 자, 2, 5, 좀 큰 거 빼볼까요? 9, 8, 이렇게. 자, 빼볼게요. 빼보면, 자, 6에서 2 빼면 4인데 뒤를 잠깐 보니까 뒤가 크네요. 그쵸?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0에서 아까 뺀 거 5, 6, 7, 8인데 뒤로 보니까 하나 작은 7 쓰고요. 자, 그 다음에 1하고 7, 8인데 또 하나 작은 7 쓰고요. 그 다음에 2하고 2 더해서 4 이렇게. 자, 이렇게 지우고요. 자, 우리가 자 넓이 b는 자 길이 b의 제곱이다. 자, 그리고 부피 b는 길이 b의 세제곱이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닮은 같은 거 쓸 때 좀 많이 이용이 돼요. 도형 같은 거 문제 풀 때. 그리고 자 이것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리도 원래 알아야 돼요. 원리. 왜 그런지 원리를 알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의 확대나 축소. 자, 한쪽 방향으로의 확대나 축소. 삼각형이 있을 때요. 자,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이쪽 방향으로만 2배가 확대됐어요. 자, 이쪽, 세로 방향으로는 안 그러고, 가로 방향으로만 2배가 확대가 되면은, 자, 2배가 확대되면은, 자, 이것도 넓이가 2배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대됐을 때, 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보면요. 번분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번분수가 보통 학생들이 자, 알고 있는데요. 자, 모양이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온다. BC분의 이렇게 곱한 거 분자로 간다. 자, AD 자, 이렇게 있어. 그렇죠? 이게 번분수인데 학생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가 자, 이 분모들을 없애기 위해서 크게 이걸 기준으로 분자 분모에 AC를 다 곱한 거예요. 이렇게. AC를 곱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이 결과만 외우고 있는데 자, 이 과정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또 하나 뭐냐면은 이걸 완전히 결과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걸 곱한다는 생각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또 쉽게 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자, 분수인데 여기도 x가 있어요. 자, 여기 똑같이 있어요. 만약에 뭐 x제곱 이렇게. 자, 얘를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번분수 이렇게 곱하면 오히려 약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보다는 자, 분자 분모에 얘와 얘를 둘 다 없앨 수 있는 x제곱을 그냥 곱하는 거예요. x제곱.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거예요. 암산. 자, 그러면 x 하나 약분될 것이고 x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1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제가 보통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편할 때가 거의 한 80%예요. 자, 이게 편할 때가 20%. 그래서 자, 이걸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거분에 1 나오는 경우 있어요. 1. 분자에 1 나오는 경우. 자, 이것도 이렇게 번분수처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1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식처럼, 자, 어떤 거분의 1 그러면 바로 역수된다. 자, 이렇게 외우고 계십니다. 3분의 만약에 5가 있어요. 이거 분의 1 들어오면 바로 뭐다 그냥 5분의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예제. 자, x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자, 이거 할 때, 자, 암산을 하는 게 좋아요. 막 다 쓰는 것보단, 자, 이 1-x를, 자, 이렇게 크게 볼게요. 여기에 분자 분모에 곱할 거예요. 그럼 1-x를 곱하면, 문제 먼저 쓸까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 곱하면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상 써보면 1 플러스 되고 요거 분의 x분의 1 이렇게 있죠. 자, 요번에는 자, 이 x 요거랑 이걸 없애기 위해서 자, x를 x 값을 분자 분모에 곱해요. 곱해보면 자, 여기는 x가 되고요. 이 뒤쪽 부분은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x 분자도 x를 곱하면 1 그래서 2x 마이너스 1분의 1 자,
자, 요 x에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2 곱하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 또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의리와 켤레 곱하면은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플러스 2. 답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로 됩니다. 자, 다음 거 보면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 자, 이것도 좀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 있어요. 자, a 값에 따라서 이게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자, 어떻게 빨리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게 보통 우리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2차 함수 같은 거 풀게 되면 x제곱의 개수가 여기가 1인 경우 1인 경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를 좀 빨리 하는 방법. 자, 일단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근이 돼요. 자, 완전 제곱식은 이거의 반의 제곱 4의 반의 제곱인 4 a 값이 4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a 값이 4면은 중근이 되는 거고요. 실근인 중근. 그죠? 4보다 크면은, 자, 허근이 나와요. 허근 2개. 4보다 작으면 실근 2개. 그래서 요거 반의 제곱, 이걸 기준으로 얘보다 크냐 작냐를 봅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2차 방정식근을 판별하시오. 그랬어요. 자, 5개가 있는데요. 자,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자, 이거 마이너스죠. 그쵸? 그럼 이거 반의 제곱도 무조건 작아요. 이 마이너스인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실근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근 2개. 자,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는 무조건 실근 2개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인 것들. 자, 6이죠. 기준이. 자, 6의 제곱, 반의 제곱. 6의 반의 제곱이 9. 자, 1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중근이 되는 거예요. 중근. 중근, 실근임에서 중근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거, 2. 요거는 실근 2개. 그 다음에, 그보다 큰 거, 얘는 허근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 판별을 좀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함수가 또 자주 나오는데, 자,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를, 자, 빨리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2차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y는 x제곱이에요. x제곱. 개수가 1인 거. x제곱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기준점, 꼭지점. 자, 꼭지점에서 보면은, 자, 한 칸, x축으로 한 칸 가면은 y축으로 한 칸 돼요. 한 칸, 한 칸. 그 다음에 두 칸을 가게 되면 2의 제곱 4. 이렇게 네 칸이 올라가요. 꼭지점으로부터 한 칸, 한 칸, 또는 두 칸, 네 칸이다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반대 위로 블록이면은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2x제곱, 2분의 1x제곱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x제곱만 외우면 이것만 가지고도 효과를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1,1이고 점 b, 자, 3,-3을 지난다.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꼭지점이, 자, 1,1이래요. 자, 1,1. 자, 그리고, 자, 1이죠, 여기가. 2, 3. 자, 3, 마이너스 3. 자, 요 점을 지난다. 자, 꼭지점이 여기고, 요 점을 지나면은 이게 위로 블록 되겠죠. 위로 블록. 자, 위로 블록인데, 자,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자, 이쪽에서 두 칸 갈 때, 이렇게. 한 칸, 두 칸 갈 때, 이렇게. 한 칸, 두 칸 갈 때,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칸이 내려갔죠. 그쵸? 이쪽에서 두 칸 갈 때, 이쪽으로 네 칸.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2차항의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는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2차항의 개수가. 다른 거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자, 여기서 한 칸 갔을 때, 또 한 칸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 x절편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2가 되고, 이쪽도 한 칸 갈 때 한 칸 가야 되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답이 2가 되겠죠. 2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자, i에 대해서 볼게요. 자, i. 자, i는 주기가 4예요. 자, 그리고 오메가. 자, 오메가는, 자, 주기가 3짜리도 있고요. 또는 6이 될 수도 있어요. 3짜리 모양은 얘고요. 6짜리 모양은 얘예요. 자,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크게 없고.
상위권 학생들만 좀 외워주면 좋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I는 다 외워야 돼요. I. 자, I의 특징을 좀 볼게요. 보면은, 자, I 제곱, I3승, I4승을 더하면 0이 되는데, 자, I는 그냥 I고요. I제곱은 마이너스 1. I3승은 마이너스 I. I4승은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제곱 마이너스 1. 다 외워야 돼요. I3승은 마이너스 I. 이것도 외우고, I4승은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4개를 다 더하면 0. 자, 제가 4개를 썼지만은, 이 순서가, 뭐, 여기 I2, I3, I4, I5, 이렇게 4개를 더해도 0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I5가 다시 I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I는 4개씩 더하면 0이 된다. 마찬가지로 오메가도 3개씩 더하면 다 0이 돼요.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이런 값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문제가 I 더하기 I제곱, 더하기 I제곱, 더하기 I3제곱. 그래서 I 2018에 또 I 2019 더한 것까지 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보면은, 자, 이게 주기성이 있죠? 그러니까 I제곱, I3승, 그 다음에 여기 I4승 나오겠죠? 이렇게, I4승. 자, 쭉 가서 I 2018까지 가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서 배운 4개씩 끊어지는 주기가 있어요. 4개씩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몇 개냐면은, 이거 뭐 I 1승이죠. 1부터 출발하니까 2018개. 자, 이걸 4로 나눠볼게요. 자, 4로 나누면은 그때 두 자리만 보면 되죠. 자, 나머지가 2가 되네요.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거는 2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4개씩 지워지고 2개가 넘는데, 이 앞에서부터 4개 지워지지 말고요. 어차피 4개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뒤부터 4개씩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요 앞에 있는 이 2개가 살아남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뒤쪽 부분도 앞에 있는 이 2개가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다 나머지 부분은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I는 그냥 I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 요것도 I 제곱 마이너스 1, I 3승은 마이너스 I 이렇게. 그래서 I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답이 마이너스 2 되겠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I니까 B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해주면 4가 되고요. 앞에 4 있으니까 답은 16 이렇게 됩니다.